장인어른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에어컨도 안 켰는데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던 날이었죠. 괜히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딸이 조심스럽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 얼굴을 한 번 보고 다시 저를 보면서 말이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보태야. 그때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순간 숟가락 소리도 TV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고 저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말이구나. 그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더군요. 사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라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괜히 말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내 사진만 벽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아온 거 맞지?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네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은 인사만 하고 급히 나갔고 손주는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한번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더군요. 아, 나는 이 집에서도 가족이 아니었구나. 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식탁 위에 놓인 제 밥그릇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왔는데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없었는데 이상하게 더 넓어 보이더군요.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굴 위해 차리나? 어차피 나 혼자인데 식탁에 앉아 물 한 컵만 마셨습니다. 컵이 식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는 전부 제 몫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위차는 이미 없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했죠. 딸도 사위도 손주도 떠나는 걸 서운해할 자격도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서 뭘 기대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라기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동네 골목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길을 수십 년 걸었는데도 말이죠.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창구, 번호표 뽑는 기계, 줄 서 있는 사람들. 전부 평범한 풍경이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냥 산책 나온 거 아니었나?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고 몇 번이나 바꿀 수 있었지만 괜히 그대로 두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은행에 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중에 딸 주자. 아니야, 당신 먼저 쓰자.
그 나중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적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뒤에 앉은 사람은 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번호가 불리기 직전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전광판에 뜬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마치 남의 일처럼 몸만 자동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 직원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부러웠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제 마음속까지 다 쏟아질 것 같아서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부하려고요. 직원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를 기부하시나요? 그 질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말하라는 것 같았거든요. 통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전부요. 직원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그날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 바꾸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직원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순간 울컥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선택을 말려준 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류가 몇 장 나왔고 펜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제 마음보다 더 떨리고 있더군요. 사인을 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딸 손을 잡고 비 오는 길을 걷던 날이 스쳤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결정할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미안하게 들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통장은 이제 종이 쪼가리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오히려 더 묵직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후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데 숨이 조금 편해진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붙잡고 있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괜히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다시 가족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혼자가 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와 똑같은 집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볼까 봐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잘 넘어갔고 반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 안에 올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도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하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도 조금 덜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딸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순간 조여왔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더 아팠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위로하면 제가 다시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꼭 쥐고 있더군요. 사위는 아직도 아버지를 제대로 못 보겠대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미안함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세요.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준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가족이라는 말이 꼭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야 알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버티는 게 가족은 아니더군요.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아내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나 잘한 거지? 아무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지금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숟가락이 덜 무겁습니다. 전 재산은 없어졌지만 제 이름으로 된 선택은 처음으로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이름보다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